네, 자, 지금부터는 이 행사 현장에 나와 계신 연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두 분 다? 네. 한 분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텔러미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네. 장수세포라고도 불리는 이 텔로미어는 염색체의 말단에 위치해 있는 DNA가 복제되고 세포가 분열할수록 짧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의 수명과 노화, 암의 발생을 결정짓는 생체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현숙 교수님은 바로 이 텔로미어 DNA 복제와 손상, 복구 기전, 세포 주기 조절을 연구하는 분자 생물학자이자 유방암의 암억제인자인 이 브라카라고 유명하죠. BRCA1, BRCA2 연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십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이현숙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까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얘기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유전병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노화, 늙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그리고 과학자는 이걸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제한된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나왔습니다. 16살에 저는 일기장에 나는 60살까지만 살겠다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60살까지는 좀 사람이 되게 활기차고 괜찮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게 6년 남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건강하게 훨씬 더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분자생물학을 공부할 때는 이 질병이 어떻게 생기느냐가 오묘해서 공부했다면 이제는 제1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나와 있는 바로 저것입니다. 노화 시계 혹은 생체 시계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그 텔로미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텔로미어라는 건 사실은 DNA 끝이에요. 근데 그 DNA 끝자락이 우리 이선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포가 분열하면 분열할수록, 즉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숨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마치 텔로미어 끝이 짧아지고 그게 수명과 연결된다는 거는 1900년대 초반부터 사실은 상상을 하고 있다가 1963년에는 그러할 것이다라는 세포학적 근거가 나왔습니다. 근데 과학자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노화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되게 복잡해요. 기억력도 감퇴하고요. 인지 능력이 저하돼서 제가 아까 이 마이크 잘못 차고 있던 거를 그제서야 느끼고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들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자, 그리고 피로하고요. 그리고 주름 많이 생기는 거 당연하고 면역력이 저하됐다고 해서 온갖 질병을 겪습니다. 그리고 키도 작아지고 무엇보다 암 발생률도 매우 증가해요. 이 7가지를 제가 적었는데 그 외에도 많은데 뭐 당뇨도 많이 생기고 자, 하나도 연관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생물학자가 보기에 생물학이 더 이상 외우는 학문이 아니라 화학과 물리와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 학문에서는 이것은 노화는 참 공부하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건드리기가 비과학적인 얘기밖에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텔로미어의 과학과 연결되는지가 오늘 제가 짧게 말씀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텔로미어라는 거는 이게 DNA 맨 끝을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DNA는 매우 길어서 쫙 펼치면 실제로 10조의 세포에 있는 걸 다 펼치면 지구에서 태양을 10번 반복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마이크로미터 단위에 있는 세포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가장 고차원으로 마구 꼬이고 패키징이 돼서 염색체라는 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복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정확하게 염색체가 둘로 나뉘어서 똑같은 딸 세포들, 지금 자손 세포들이 생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유전자는 RNA를 전사시키고 단백질을 코딩함으로 이게 변화된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같은 크리스퍼 유전자 에디팅을 하면은 질병도 치료할 수 있다. 즉 유전 정보가 생명 현상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DNA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DNA의 단 2% 미만만이 RNA로 전사된답니다. 그 중에서 한 반 정도 뭐 나중에 백민경 박사님이 얘기하실 단백질, 즉 생명 현상을 주도하는 효소가 되거든요. 따라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 DNA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텔로미어입니다. 염색체 맨 끝 말단이에요. 옛날부터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무래도 수명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 세포의 그 분열 숫자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어쩌면 DNA의 복제 방식 때문일 거야.
그건 맞았고요. 그래서 따라서 텔로미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신발끈을 묶을 때 이 캡이 없으면 다 헤어져서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똑같이 염색체 말단을 꽉 잡고 보호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닳아 없어지면 더 이상 세포가 분열하지 않도록 해서 내부의 유전자를 보호하는 것이죠. 자, 이 텔로미어가 왜 중요하냐? 수명을 결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세포 노화라는 걸 결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세포학적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의 분자 구조를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보다는 오래됐을지 모르지만 제 학생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자베스 블랙번이라는 분이 사실은 이 DNA 염기서열 결정법을 공부한 그 프레생어, 그 2번의 노벨상을 받은 그분의 제자인데, 그러니까 그냥 균류, 뭐 곰팡이 이런 것들 유전자 시퀀싱을 하다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서열을 봤어요. 끝인지는 모르지만 TTT, GGGG 이렇게 그 구아닌이 반복되는 서열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텔로미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에다 발표를 했더니 잭소 스택이라는 분이 자, 그 텔로미어면 옛날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설, 그게 신발끈의 캡처럼 정말로 유전자를 보호하는지 보자. 그거를 인공적으로 조작한 그 효모에서 내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 수 있어라고 해서 제안을 해서 공동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TTT, GGG의 반복 서열을 집어넣으면 크로모솜 끝이 보호가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세포 노화를 겪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을 해냅니다. 유전자가 닳아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세포는 어떤 거는 되게 오래 살아요. 줄기세포가 그러합니다. 생식세포도 그렇고 암세포도 그렇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세포 분열하는데 왜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지?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것을 발견한 게 바로 엘리자베스 블랙번의 제자인 캐롤 그라이더입니다. 그가 발견한 건 되게 특이한 효소인데 RNA와 단백질이 결합된 복합체가 이 텔로미어가 끝에서는 DNA 복제 방식 때문에 수소결합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것 때문에 끝이 짧아지게 돼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것에서 짧아진 걸 다시 재복제해서 역전사 효소가 텔로머레이즈가 있는데 얘가 다시 그 첨가를 시키기 때문에 줄기세포 같은 데서는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는 거야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텔로머레이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 이해를 잘 시키기 위해서 진시황이 찾고 있었던 불로초는 아마 텔로머레이즈가 많이 발현될 였던 그 약물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텔로미어와 텔로머레이즈를 발견한 공로로 예견돼 있었는데 2009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텔로미어가 왜 노벨상을 받았느냐? 이게 짧아지는 것이 암을 유발시키고 텔로머레이즈가 있어서 줄기세포가 유지도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텔로머레이즈가 있는 것이 암을 유발한다는 역설적인 것들도 발견하는 근간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텔로미어가 왜 짧아지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절대적 길이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 2년밖에 살지 않는 마우스 생쥐는 150킬로베이스의 텔로미어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그거보다 훨씬 더 몇십 배 오래 사는데 3에서 5 kb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개미는 2kb예요. 개미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짧게 사는데, 자, 그래서 절대적 길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받아들여진 사실인데 고민에 빠졌죠. 그것을 발견한 것은 바로 이제 로커펠러 대학의 그 네덜란드 출신의 저명한 여성 과학자입니다. 티티아 들랑 박사가 발견한 건 결국은 절대적 길이가 문제가 아니야, 구조야라고 해서 텔로미어 끝은 이 DNA가 한쪽으로 길어진 것이 이렇게 다른 쪽 스트랜드를 침입해 들어가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면서 T룹이 되어 있으면 DNA가 손상 반응이라고 인식을 안 하니까 저 구조가 되어 있으면 텔로미어는 보호되는 거야 라는 그 아주 멋진 그 발견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텔로미어 구조가 되어 있으면 우리 텔로미어는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그 세포는 건강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이 알려진 것 같죠. 그래서 텔로미어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굉장히 많은 발견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빙산의 일각밖에 몰라서 더 많은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실험실에서 발견한 걸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텔로미어가 복제할 때는요, 텔로머레이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연변이는 생기고 뮤테이션은 생겨요. 저희 연구실에서 발견한 걸 영상으로 만든 건데요. DNA가 복제할 때는 DNA 중합 효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DNA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안티펠러를 하다는 것 때문에 선도 가닥이랑 지대형 가닥이 다른데 텔로미어는 18억 년 동안에
TTA-GGG 혹은 TTT-GGG라는 구안인 그 풍부한 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저렇게 왓슨 크릭이 아니라 네가닥 DNA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닥 DNA 새로운 구조가 존재하는데 저런 네가닥 DNA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것을 랩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화학과의 그 생물 물리학, 물리화학자랑 같이 협업을 해서 저 네가닥 DNA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세 가닥의 G 트리플렉스도 만들고, 저 G 트리플렉스에 그 이선호님이 소개하신 저의 가장 애정하는 단백질인 BRCA2 그 암흑제 인자가 결합을 하면서 이 구조를 리모델링 해버려요. 그러면은 다시 DNA의 복제가 재개시될 수 있도록 변환을 시켜서,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가 텔로미어에서도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BRCA2가 없어지면 왜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다가 그 다음에 이상한 암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근본이 되는 그 원리를 저희가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이렇게 먹어버리니까 그 뉴클레이즈가 와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했죠.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던 텔로미어는 여전히 첨단 과학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왜 DNA랑 연결되는지는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유전병으로도 워너 질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14세 때 이렇게 아름다웠던 여인이 겨우 48세 때 80 노인처럼 보이는 그런 유전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원인이 무엇일지를 몰랐었을 때는 임상적으로 발견한 사람이 워너 디지즈라고 지었는데요. 이거는 조로증이고, 근데 또 역설적으로 암도 생기는 아주 고약한 질병입니다. 이것의 원인 유전자를 찾아냈죠. 과학자들이 찾고 보니까 예상외로 DNA를 그 대사하는 데 필요한 그 칼에 해당하는 그 헬리케이즈라는 거였어요. 자, 그럼 DNA 대사의 모든 거에 쓰이는데 도대체 저게 돌연변이 된 것이 왜 조로증하고 연결될까라는 게 엄청난 주제였었고, 지난 20년 동안 여러 공부를 한 다음에는 결국은 DNA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것, 이게 노화라는 얘기였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T 룹이 그냥 펼쳐져 가지고 DNA 손상반으로 인식되는 것, 혹은 DNA가 텔로미어에서 복제될 때 그 네가닥 DNA가 해결이 안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DNA 손상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DNA가 손상이 되면은 문제가 생겨서 노화에도 이르고 그 다음에 질병도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DNA는 시간이 갈수록 손상이 많이 될까요? 바로 DNA가 복제를 많이 하는 것, 즉 세포가 분열을 하면 할수록 그런 확률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 바로 과학은 정확하게 그것이 왜 그러한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예는요, 북극 알라스카에서 살고 있는 북극 고래 이누이트족이 그 사냥을 하는 건데요. 얘네들이 200년 산다고 이누이트족은 믿고 있어요. 근데 200년 사는지는 사람이 200년 살지 않으니까 관찰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를 이어서 할아버지가 사냥하려고 했던, 그 다음에 아버지가 사냥하려고 했던 애가 아직도 살고 있어서 내가 사냥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0년을 살고 있다는 알라스카의 북극 고래와 그 모든 사촌들인 다른 그 고래들의 유전자를 몽땅 다 결정을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런 걸 비교 유전체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힘이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건데요. 그러고 봤더니 모든 유전자들이 다 DNA 대사와 관련된 것, PCNA, ERCC1 이런 애들 다 DNA 복제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들의 유전자 발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DNA가 손상 많이 되는 것은 필연입니다. 사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세포가 분열하면 많이 할수록, 그래서 텔로미어의 손상은 우리 세포 안에서 DNA 손상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텔로미어가 어쩌면 생체 시계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병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또 하나 역설을 말씀드리겠는데, DNA가 짧아지면서, 즉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서는 병에 걸린다고 했는데, 또 하나는 암은 보면은 세포가 계속해서 분열하는 거거든요. 어느 드라마에서는 암세포도 영생을 한다고 얘기를 해서 걔도 생명체로 얘기를 하던데, 그 좀 황당한 그 대사였지만 일부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는다. 즉 그 진시황의 불로초인 그 텔로머레이즈를 가지고 있으면은 세포가 죽지 않는다. 즉 세포가 그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어쩌면은 이제 노화를 극복하는 비결일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으려면 텔로머레이즈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텔로머레이즈가 발현된 세포는 정해져 있어요. 줄기세포, 암세포, 그리고 면역의 기억세포들. 즉 암세포에 텔로머레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텔로머레이즈가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세포가 오래 살 수도 있지만 분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에 암화할, 즉 DNA가 돌연변율이 훨씬 더 높아질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80%의 암에서는 텔로머레이즈가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데서는 다 이렇게 발현이 거의 없거나 낮아 있는데 그 텔로머레이즈가 발현된 세포들은 이제 암세포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80%의 암이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암이라는 것은 텔로미어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지만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발견을 한 것은 와인버그 박사입니다. 그래서 MIT의 화이트헤드에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 모두는 살면서 언젠간 암에 걸리게 되어 있다. 사실은 맞습니다. 평균 수명이 60일대와 80일대와 100세일 때 실제로 전체 인구의 암 발생률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나빠져서도 사실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못 먹을 걸 먹어서도 아닙니다. 사실은 어쩌면 이거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DNA 복제라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텔로미어도 DNA이고 선형의 DNA 때문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결국은 뭐냐면 텔로미어만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DNA 손상 반응만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암이나 이런 텔로미어 과학에 대해서 다 이해하게 되면서는요, 드디어 그 표적 약물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고요. 더 많은 유전자 시퀀싱을 하고 이런 임상 실험을 하면서 알게 된 거는 종족마다, 인종마다, 성별마다 그 다르다는 거죠. 그 타겟 약물들이. 그것을 소위 정밀의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유전자를 그 모두 다 시퀀싱해서 앓고 있던 췌장암을 그 과학적으로 치료하고자 시도를 했었던 최초의 인물이죠. 그는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약해서. 즉 자신의 거는 알고 있었지만 다른 데이터가 없으니까 비교할 데가 없었죠. 근데 그 때문에 이 사람이 그때 시퀀싱 할 때는 전 세계에 한 10명 정도가 자신의 유전자를 시퀀싱 하던 시대인데 이 사람의 사후에는 지금은 병원에 가면 누구라도 시퀀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고 가격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 덕에 바이오 빅데이터가 쌓였죠. 이 빅데이터가 어쩌면 노화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합니다. 즉 제가 하는 실험 같은 것처럼 새로운 텔로미어의 구조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빅데이터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여러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했었을 때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 어떤 약물을 썼을 때 가장 잘 그 노화도 완화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지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쩌면 우리가 그 노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비단 텔로미어를 유지할 수 있는 약물만 먹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겠죠. 첨단의 과학을 모두 다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삼성 미기현이라는 그룹에서 워킹 그룹을 한 6개월 하면서 만들어냈던 카툰인데 미래의 AI는 제일 필요한 건 바이오일 거야. 이것 때문입니다. 2030년을 한번 꿈꿔봅시다. 어떤 아파트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아빠가 전화를 안 받아요. 가서 봤더니 아버지가 쓰러져 있죠. 우리 집에서 많이 일어난 일입니다. 노화의 원인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인공지능 하나 비서 구하자. 이 인공지능의 비서가 필요한 건 뭐냐면 같이 놀아도 주고요. 그 다음에 그 같이 게임도 해주는데 무엇보다 그 데이터를 보내는 겁니다. 즉 진단을 하면 뇌파, 그 다음에 피해서의 어떤 것, 그 다음에 뭐 맥박 이런 것들 모두 다 해서 계속 검진 데이터를 보내죠. 그러면 미리미리 여유가 생기는 거죠. 검진을 마치고 이제 뭐 노는 모드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 인공지능 비서 삼돌이 덕분에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여행도 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정기 검진 중에 이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텔로미어를 잴 수도 있을 거고요. 어쩌면 그 혈액의 반응을 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바로 병원에 데이터를 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빨리 병원에 제 시간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어쩌면 우리가 노화를 극복하는 방법, 즉 더 이상 생명과학은 그냥 생물학이 아닙니다. 종합과학인데 이 종합과학의 시대에 우리가 노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 생명과학적 사실들을 많이 발견하고 그게 데이터화되고 그리고 어쩌면 첨단의 그 공학하고 연결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과학이라는 거는 과학자들의 질문 속에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질문은 일반인이 이해를 못할 거야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가 다시 한번 질문을 내고 이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튼간에 과학자들은 어쨌든 과학에서는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거나 다니지만 결국은 수렴해서 과학에서는 항상 진리가 승리한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 말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제가 존경하는 분자생물학의 아버지 맥스 페루치가 한 말이고요. 그리고 제가 박사를 할 때 노벨상 수상자인 팀 헌트가 선생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인데,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실험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회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저게 원격 진료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과학자의 실험실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사회에 반영될까? 과학자의 힘으로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결국은 이 모든 것이 VIP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보편화될 수 있으려면 사회 시스템이 그것을 담당해야 되니까 결국 우리 모두의 여러분들의 몫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현숙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막연하게 저는 이런 텔로미어 하면은 이 랍스터 여러분 아시죠? 맛있는 랍스터. 랍스터가 이 텔로미어 레이즈 액티비티가 너무 강력해서 영생을 한다. 이 탈피할 때 잘못 탈피해서 죽는 경우가 있지. 그게 아니면 이상은 랍스터는 몇백 년, 몇천 년을 살 수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현숙 교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텔로미어 그다음 노화에 대한 강연을 해주시는 걸 보고 좀 더 이제 많은 질문들이 떠올랐고, 실제로 제가 이현숙 교수님을 몇 번 뵙고 지금 옆에서도 제가 뵙고 있는데 저보다 피부가 좋으세요. 아무래도 이 노화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꿀 피부를 얻으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내부에 이제 장기도 꿀장기이실 것 같은데 더 이제 훌륭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분들이 꿀 피부, 꿀장기, 노화를 이제 역행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현숙 교수님.